다른 사람 필요 없고요. 지금 무조건 2차 전지 투자해야 됩니다. 한국의 2차 전지 산업만큼 밸류에이션 상으로 있어서 싼 주식이 없어요. 전 세계 어느 주식을 다 갖고 와도 제가 이제 그 픽한 8종목보다 싼 주식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딱 하나만 꼭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그 혹시 실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투자를 좀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군데서 좀 밝히신 것도 있죠? 예, 다 방송에 다 얘기한 겁니다. 네네네. 예. 한 번만 더 리핏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배터리 씨가 밀고 있는 8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저기 셀 쪽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양극재 쪽에 에코프로 BM,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CNT 나노신 소재, 그다음에 이제 자원 쪽에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 이렇게 이제 8종목이고요. 그 8개 중에서 제가 제일 메인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많이 보셨겠네요. 예, 그 두 개를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한 30%씩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 갖고 있는 게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도 엄청 급등했던데. 예, 에코프로 BM하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5종목 있고요. 혹시 뭐 다른 뭐 반도체나 다른 업종은 아니고 오로지 2차 전지 쪽으로 거의 몰빵입니까? 그거 5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 GM. 예. 그렇게 해서 종목입니다. 야,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산업 필요 없다. 예. 오로지 2차 전지다. 예, 다른 산업 필요 없고요. 지금 무조건 2차 전지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주가를 분석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뭐 아니요, 주가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애널리스트 출신이잖아요, 제가.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도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비상장 주식들, 성장주 같은 것들이 이제 원래 나와바리라서 이런 거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하고 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근데 이제 직업은 금양의 홍보 담당 임원이신데 약간 그런 보니까 약간 사이드 잡으로 주가도 분석하고. 주가 분석하는 일을 이제 밸류에이션 일을 제가 30년 한우물을 봤던 거고요. 그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금양의 IR을 이제 추가적으로 맡게 된 그런 이제 느낌을 보시면 돼요. 약간 어떤 좀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렇죠. 그런 느낌 하셨었으니까. 그 역할이 제가 이제 제일 좀 메인으로 오래 했었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2차 전지 산업만큼 밸류에이션 상으로 있어서 싼 주식이 없어요. 다른 거 전 세계 어느 주식을 다 갖고 와도 제가 이제 그 픽한 8종목보다 싼 주식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세를 봐도 그렇고 그 이제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니 거기 대비 밸류에이션을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옛날에 제가 2000년도에 제가 맡았던 이제 담당 종목인데 그때 비해서 나중에 한 100배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서 바이 보고서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NC소프트를 제가 왜 바이 보고서 썼냐 하면은 이게 이제 분기에 30%씩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분기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30% 성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PER이 5배인가 6배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보고서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NC소프트를 제가 그 바이 보고서를 이제 스트롱 바이 보고서를 제가 썼었고 그게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100배가 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특히 이제 양극재 쪽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쪽이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매년 100%씩 성장을 하는데 지금 PR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PR이 6배 정도가 되고요. 에코프로 지금 많이 올라도 6배, 7배 정도. 그것도 신고가가 된대요. 신고가 가서 6배, 7배가 지금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올랐지만 올라서 아마 PR이 12배에서 한 15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로 포워드 미래 포워드도 아니고 23년이요. 23년. 23년 기준으로. 2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여의도나 이제 지금 저기 리서치 센터나 이제 뭐 그다음에 증권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이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심각하게 좀 수준 이하의 발언이에요. 진짜로. 아이고 밸류에이션은 도대체 실적 추정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밸류에이션 툴을 갖고 얘기하길래 에코프로 BM 같은 주식을 두고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률을 밸류에이션 할 때는 단순하게 네. 이제 PR이 뭐 몇 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이제 성장 속도에 대비해서 이 PR이 몇 배냐. 그러니까 이제 피터 린치가 네. 얘기한 이제 PEG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PEG가 이제 그 펄을 이제 EPS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눠갖고 0.5 미만이면은 엄청 싼 거고, 엄청 싼 거고, 그다음에 이제 1배면은 적정한 거고, 네. 1 이상이면 좀 고평가돼 있더라고 네.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PR이 한 15배라고 정도라고 보고 좀 보수적으로. 네. 근데 EPS 성장률이 올해 아마 70에서 한 80% 정도 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게 PEG로 보면은 0.3, 0.2 뭐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겁니다. 야. 반면에 이제 네이버 같은 주식을 되게 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네이버는 지금 엄청 비싼 상태예요. 그것도 PR 한 30배 뭐 46배입니다. 22년 실적 기준에서. 네. 예. 근데 이제 23년 실적을 보더라도 아마 성장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큰 차이는 없을. 예. 21년 대비해서 22년 영업이익이 줄었으니까 23년도 역시 줄든지 뭐 잘해봐야 이제 22년 수준을 유지하든지 정도.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트렌드를 좀 보더라도 20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가 매해 영업이익률이 한 7 내지 8%밖에 성장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고성장이라고 하기도 조금 뭐하죠. 예. 고성장이 아니죠. 그거는 저성장이죠. 예. 7, 8%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PR이 16배니까 네. 아까 PEG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7이니까 7, 5, 45 한 예. 5가 되는 거니까. 5배 이상. 예. 엄청난 고평가예요. 배터리에서 가장 딱 하나만 꼭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꺼내신 게 중국이 좀 많이 쓰는 LFP 배터리라는 거, 뭐 나중에 이제 뭐 나트륨 이온 이야기는 뒷부분에 하겠고 이게 3원기의 배터리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에너지 밀도가, 많이 그러니까 채우면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희가 이제 화학 쪽에서 이 뭐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술진들이 이제 30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잖아요. 네. 연구 개발을 하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밀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NCM 6둘둘에 비해 갖고 NCM 9반반이면 네. 가격 면에서 에너지 밀도 면의 측면에서 보면은 225고 305니까 한 30% 정도, 한 35% 정도 네.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격 자체가 35% 정도 다운이 됩니다. 뭐 니켈 가격이 좀 높고 니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에너지 밀도 대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 양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에너지 나누기 이제 무게가 되는 거니까 네. 단위 무게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발생하느냐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 무게가 줄어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동일 무게일 때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은 단위 킬로와트 시당 단가는 떨어진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NCMA로 니켈 NCM 9반반이 되면 LFP보다 가격이 싸진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셀을 모듈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듈로 건너뛰고 셀도 팩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중국 CATL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랑 같이 디자인을 해서 셀2 셰시라고 해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거 다 없애고 그래서 배터리를 더 많이 채워 넣을 수 있고 무게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점을 살릴 수 있다라는. 무게가 더 무거워지겠죠, 그죠? 셀2 팩을 해서 이제 그 배터리를 더 많이 양을 넣어야 되니까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니까 그죠. 더 많은 양의 이제 이 배터리를 넣어야지 동일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니켈, 코발트, 뭐 망간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무게가 무거워질 거잖아요. 그 무게가 무거워지면 못 쓴다고. 자동차니까. 자동차는 이제 다른 모든 것보다 무게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예,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이제 전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수명이 빨리 이제 노후화가 돼가지고 오래 타지도 못합니다, 차가.
그다음에 각종 이제 드라이빙 할 때 이제 코너웍도 나빠지고요. 그건 좀 쉽게 생각하시면 보통 이제 출퇴근할 때 혼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네. 주말에 이제 뭐 가족들 많이 타고 가면은 차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 예.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세미 트럭이라든지 예. 이제 트럭도 전기로 하는 시대가 될 텐데. 그러니까 세미 트럭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세미 트럭 지금 실제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타본 이제 트럭커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모르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미 트럭은 그 저기 짐을 실는 트럭이 아니고 배터리를 실는 트럭이에요. 네. 그게 이제 펩시코에 지금 이제 예약 중, 그 펩시코에서 일부 이제 사가지고 갔는데, 펩시코에서 주력으로 펩시콜라 만드는 펩시코. 펩시코에서 주력으로 하는 이제 물건이 그 운반하는 물건이 이제 펩시콜라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저기 저기 뭐죠 그 치토스 같은 이제 감자칩이 있거든요. 감자칩은 가볍고, 그 다음에 그 콜라 무겁잖아요. 무거운 콜라를 실으면은 이제 한 150km밖에 안 가고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충전을 해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자칩을 실으면 400, 500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자칩만 실어야겠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이제 현업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대차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럭은 전기보다는 수소다. 라고 하는 얘기가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전기보다 한 이론적으로 한 7배 정도 더 높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3원계 배터리보다도. 3원계 배터리보다도. 그게 이제 NCM 구반반 대비해 갖고 이제 LFP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밀도가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무게 차이가 이제 동일한 중량의 무게를 실었을 때 한 400kg 이상 무거워요. 그걸 누가 씁니까? 테슬라가 쓰잖아요. 테슬라가 쓰는 거는 이제 중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갖고. 그러니까 작년 초쯤이었나? 재작년에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채용한다. 이러면서 그때 막 국산 뭐 3원계 배터리 위기다. 우리도 빨리 LFP를 해야 된다.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참 기우였구나.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니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100%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전 되게 순화를 하는 결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이제 LFP 배터리를 채택한 거고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 배터리는 상당한 위기 사항입니다. 심각한 위기 사항입니다. 중국 배터리가 심각한 위기다. 위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전기차 산업, 배터리 산업을 이제 집중 육성을 해갖고 이거를 이제 세계 시장을 제패하자 이런 이제 큰 야심을 갖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기술은 없잖아요. 중국이 당연히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이제 LFP를 갖고 열심히 만들어갖고 이거를 이제 한번 밀어붙이자, 해외로 한번 수출해 보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테슬라가 동참을 해서 테슬라 쪽에서도 지금 그 중국에서 파는 거는 LFP 위주로 많이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파는 테슬라 모델에는 롱레인지 모델은 이제 파나소닉의 NCA 배터리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스탠다드 모델, 그러니까 이제 좀 거리가 좀 덜 가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LFP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순전히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은 그 벌써 한 1년 한 가을이니까 21년 뭐 가을 겨울 한 9월 10월 정도니까 벌써 이제 1년 하고도 한 3, 4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테슬라가 그 LFP 배터리 쓰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뭐랄까 효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듯이 다른 업체들도 많이 이걸 따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랬으면 그 사이에 보급률이 많이 늘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미국에서 LFP 채택률은 12%고요. 유럽의 LFP 채택률은 11월까지 계속 0.2%다가 12월 달에 3%로 살짝 올랐어요.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자꾸 착각하시는 게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3년 전 수주를 미리 받아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이제 어떤 차가 만들어지고 그 차에는 어떤 형태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하는 게 다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뒤까지 25년, 26년까지 들어가는 모델 중에 LFP가 채택되는 모델은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심각한 뭐 사심이 있든지 아니면 심각한 편견에 빠져 있든지 뭐 그런 거죠. 그 중국은 그러면은 이제 뭐 배터리의 수출 요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예, 예. 이제 미국, 유럽은 못 들어갑니다. 그건 확정적인 거고 뭐 저 동남아 좀 팔든지 뭐 인도나 좀 팔든지 하겠죠. 미국 본토에다가 그 합작 공장 포드랑이었던가요? 예. 그 CATL 예. 같이 하려다가 조지아주에서도 안 받아 오지 마 이렇게 됐는데 뭐 물론 이제 다른 주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예, 예. 그거는 그것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제 IRA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저기 유럽에서 CRMA라고 크리티컬 로우 머티리얼스 액트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법안의 목적 자체가 중국 배터리 산업을 중국 내에서 고사시키겠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아예 못 넘어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중국산 배터리가 좋고 한국산 배터리가 좋고 이런 문제를 다 그 뛰어넘어갔고 중국이 이제 서구 민주주의 그 진영의 패권에 도전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안보적인 이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첨단 산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목을 죄어서 성장률을 좀 둔화시키려는 전략도 다른 쪽에서는 다 같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좀 기회가 되는 요인일 테고. 엄청난 호재죠. 예, 우리 손을 잡고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뭐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산업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산업들이 많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 사이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내재화도 하고 각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뭐 법인도 설립을 해서 뭐 공장도 많이 늘리고 있고 내재화는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 말씀을 많이 하신 건 들었는데 이게 단언을 할 정도입니까? 단언할 정도입니다. 예. 기술의 초격차라는 게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게 수준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 갖고 그거를 따라잡는 데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얘들이 쫓아오기 위해서 쫓아오는 와중에 1등이 그만큼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한번 벌어진 격차를 영영 못 좁힌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배터리 쪽에서는 양극재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의 수율 잡는 공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정은 최소 이제 뭐 10년, 20년씩 이제 오랜 기간 이 숙련된 이 장인들의 피땀 노력이 이게 이제 응집되지 않으면 이게 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이제 그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 내재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다음에 폭스바겐이나 뭐 노스볼트, 뭐 브리티시볼트 유럽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 갖고 그 얘기 있을 때마다 이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여의도에서 되게 부족해서 일어난 이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는 거죠. 일단 뭐 그 나라들도 나라가 지원금 엄청나게 퍼부어서 돈을 부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는 건데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배터리 관련 사업하시는 사장님도 많이 알고 하고 근데 이거를 배터리 하는 사업하시는 사장님 어떤 분 아십니까? 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정확하게 하시는 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정. 어떤 공정? 장비. 또 소재도 있고. 그런 거는 있고. 그런 건 안 되고 실제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을 아셔야 될 거잖아요. 셀. 저희가 배터리 셀 만드는 회사잖아요. 금양도 요것도 갖고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2170 원통형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비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드는 현장에서 이제 직접 그 업계 내부에 이제 깊숙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되지. 왜 자꾸 토를 달고 있습니까?